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 흰남노 포항 쪽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그 침수된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려갔다가 실종된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2명은 생존한 상태로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만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 사람은 에어포켓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존한 상태로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요. 에어포켓이라는 게 천장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천장 쪽 배관을 잡고 올라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이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이 아파트 단지 1차와 2차에 사는 주민들인데 어제 오전에 지하 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 이런 안내 방송을 받은 다음에 예. 차량 이동을 위해 나갔다가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다른 인근의 아파트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던 60대 여성이 실종이 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포항의 다른 70대 여성도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차장 50m 근처에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었는데 그 범람하면서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그래서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군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피해 복구 예산 500억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지급, 도로와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복구 등의 각 부처가 즉각 나서라고 지시를 했고요. 예. 내년도 재난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17% 늘린 6조 1천억을 편성을 했다면서 국회에서의 예산 처리도 지금 당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지원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유력 후보로 오늘 오전에 언론 보도만 하더라도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굉장히 좀 유력 이렇게 후보였다. 논의가 됐었죠. 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최종 고사의 뜻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예. 그동안 여러 이유를 대면서 고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접촉을 했는데 아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를 했다. 이렇게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부의장과 통화를 하고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설득에 이제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설득됐다. 그렇습니다. 설득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정신을 차리겠다. 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하는데 자신은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수락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혼란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그지없다. 할 수만 있다면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처분은 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이준석 그렇게-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가처분하겠다. 그래도 가처분은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아직 비대위원장 누군지 얘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가처분 되겠다 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 생겼으니까 성명 불상자는 아니겠네요. 자, 대통령실 이 실무진에 대해서도 인사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정무일 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정무2 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두 사람이 어제 인사차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뉴라이트의 여전사. 그렇습니다. 장경상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역임을 했고요. 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 홍보 비서관을 신설을 하고요. 해외 홍보 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습니다. 예. 이 해외 홍보 비서관은 외신 대변인을 또 겸직을 하도록 했고요. 홍보 수석실에는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의 비서관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변인 인선에도 좀 난항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인선 진 작가님이 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더 논평을 해주시면. 일단 이분이 맡을 거라고는 좀 원래 이제 이분이 맡을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분이 일단 국회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국회라는 곳이 그래도 약간은 뭐랄까 초당파적인 이런 곳인데 예. 그 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맞는가 이게 적절한가 이런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좀 독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불안정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또 가처분 나면 그냥 또 인용되면 다시 또 다시 무력화될 바보되는 수 있는 거거든요. 거죠. 조호영 예. 그 전 비대위원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독배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맡아서 이게 무슨 혁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전당대회 준비해야 되는 바로 거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예. 정도인데 그 지금 이게 사실 악명 높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 네. 가지 사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 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법, 그다음에 소급 입법 이걸 통해 가지고 억지로 만든 자리인데 예. 거기다 이름을 올린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당에서 또 맡을 사람이 마땅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책임감들이 이제 발동한 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거 오케이 이준석 대표 쳐내라 그래. 오케이 그렇다면 윤핵관들도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또 다시 윤핵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윤핵관 호소인으로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호소인은 뭡니까? 그렇죠. 본인은 윤핵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되는 지금 그러니까 분이라는 그게 얘기인가요? 빛을 일종의 모종의 예언이 되어버린 셈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과 비대위원장 겸직 한사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적이 있었고 해서 이제 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김성희 소장님 인선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안 쳐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안 쳐다봐요? 둘 간의 격렬한 다툼들 기억이 나실 건데 정진석 부의장님이 그때 소위 말하는 이제 본전을 못 찾으셨죠. 그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때 네. 이제 이준석 대표랑 왜 자기 정치하냐 했을 때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뭐 갈등해서 안 되다가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던 기억들 다 하실 텐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를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비대위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뭘 하든 정말 당내 수습을 조용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와야 될 테고요. 예. 14일에 뭐 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과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려고 비대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당이 비상이라서 비대위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좀 참아내실 수 있을지가 저로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차마 내시겠죠? 그러니까 못 참을 것 같으니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자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위기를.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위기가 이제 점점 더 진짜 위기가 되고 진짜 위기가 된 있죠. 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추가 가처분에는 열정이 더 강하게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과거를 보았을 때. 자, 일단 지켜보고요. 2부에서 조경태 의원과의 또 인터뷰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그 전희경 이런 분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희경 전 도저히 이해가 새누리당 안 의원.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분이 상당히 그 멘탈리티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출신이고 그분들이 사실 그 이념적이란 말이에요. 사안을 갖다가 현실을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갖다 이념화해서 보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자유경제원이라는 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경제 이론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 쪽이거든요. 게다가 또 그 아구도 안 맞는 게 또 역사 교과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은 국정화를 주장했단 말이죠. 예. 이게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자유주의를 내세우는데 예. 이 반자유주의적인 거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거 강요한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되게 보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단적이고 좀 치우쳐 있는 이런 사람이 예. 들어가서 정무 비서관. 기능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잘못된 인사다라고 보고 의외로 또 가서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다 있죠. 뭐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행보로 판단할 수밖에 행보로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게 미래를 알 되면 수가 없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부정적이다. 이것은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정무 기능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예. 이런 분이 가가지고 그걸 음.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네. 자, 김성현 소장님은
일단 뉴라이트 부각이 좀 눈에 띄네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도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 출신이죠. 그래서 뉴라이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세를 더해가는 것, 즉 대통령실이 안 그럴 것처럼 하다가 자꾸 이념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좀 의아합니다. 왜 뉴라이트가 국정상황실도 맡고 정무수석도 맡는지, 정무비서관도 맡는지 모르겠고, 제일 정무비서관이라고 하면 야당과의 대화를 주로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의원으로 계실 때는 야당과 대화가 잘 안 됐던, 주로는 이제 고성을 위주로 국회 공방을 소위나 하셨던, 뭐 할 때 보면, 공방을 상임위 할 때 하셨던, 보면 전 뭐 앞에서 직접 여러 차례 뵙기도 했는데 보좌관하면서, 그래서 이건 사실상 대통령께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이랑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건지, 뭐 일부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사석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적 행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야당과는 정말 아무런 대화를 하실 생각이 없이 그냥 전쟁으로 일관하시려고 하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인선이 너무 뻔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요. 정무비서관 역할이 그렇게 큽니까, 근데? 제1정무비서관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제2정무비서관은 정책을 기획하고 이런 입안들을 하는데, 제1정무비서관은 그 국회와의 관계, 소통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민주당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다. 자, 우린 전희경 전 의원을 제1정무비서관으로 했으니까 어디 한번 대화해 보실까요?라고 했을 때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 좀 그냥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특히 전직 의원들 많이 하시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폭넓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념적이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뭐 사석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인으로 살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우경화를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경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대화가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통한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념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만의 그 자기 회로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장경상 전 행정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나 어떤 그 이념적인 부분은 이분은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박근혜, 그러니까 당료 생활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갔다가 그때도 잘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분 잘 모르는데 주변에 들은 평만 놓고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있고 강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계실 거냐, 이게 저로서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때 3개월 하고 나오셨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럴 만큼 안 돼.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딱 자르고 나오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대쪽이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편린적인 정보만 듣고 하는 말씀이라서 조금 본인에게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뭐 정보가 이제 그 단편밖에 없어가지고 판단을 못 내리겠지만 뭐 저희가 최초의 인상은 그 나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일 정보비서 전희경 딱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한 거야?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오늘 결국 민주당이 발의를 했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을 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서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다. 사실은 그 김용민 의원이 이미 지난달에 특검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내용상 오늘 발의된 거는 특검 대상이 좀 좁혀졌더군요. 김용민 의원 발의안에는 5가지가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의한 특검법은 일단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이렇게 3가지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럼 뭐가 빠졌느냐? 공간 인테리어 공사 의혹하고요. 대통령 공간. 그렇습니다. 수주 특혜 의혹.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선 수행 의혹. 이거는 이제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아예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를 했거든요. 아하. 관련해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줘서 뭐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규모도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로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는데 예. 일단 3분의 1 이상을 공수처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미디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이 20일, 예. 본 수사 기간이 70일, 연장 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향한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부권을 행사할 행사할 수 있죠.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예.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한 60%를 넘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검법안을 발의를 해도 여론전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네. 최진 작가님 논평해 주세요. 뭐 사법적 사안은 아니잖아요. 철저히 정치적 사안이고 대선 때 나왔던 걸 지금 연장전을 좀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특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벌어진 사건, 현재 벌어진 사건, 정말 중대한 사건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10년 전 거고 뭐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도이치모터스 모르는 관련 사안이고 사안. 예. 그다음에 이게 사안 자체가 조금 전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디자한 사안들이 과연 특검 사안인가? 그건 이런- 뺐다고 하니까. 예, 예. 뭐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것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꾸려진 구면은 이게 최순실 특검 규모거든요. 인원이 예, 인원이 예. 이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부풀리는 거고 이걸 정말 그 민주당에서 이게 정말 사법적 사안이고 이게 정말 정의를 위해서 단죄의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법사위를 넘겨야 되는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성은 없는데 사실 사법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행동인 거고 그 대선의 연장전을 좀 치르고 있는 거죠. 예. 김성현 선생님 짧게 논평하시면.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대중 주필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대통령의 가족도 사법 처리,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반대하겠느냐? 지금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연결돼서요. 말씀 듣고 또 이야기는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건희 특검법 오늘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이 네. 총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학력 경력 의혹,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협찬 의혹. 이 3가지네요. 어떤 취지입니까? 뭐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수사가 종결이 됐거나 또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당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이었기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인식인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제 종결은 못하면서 예. 새로운 어떤 증거들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검찰이 결론을 뭐 내리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규명될 사안은 뭡니까? 일단 첫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해 12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 이제 소환 조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통정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안 된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녹취록을 보면은 1인 매매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을 했다고 한 이후 시기에도 뭔가 의사소통과 연락하에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 그 작년 이제 대선 당시에 좀 잠깐 문제가 제기됐다가 사라졌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서울대 이제 경영 관련된 그 과정을 밟으실 때 그 원후 수첩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돼 있어요. 예. 현재 경력에 이사라고 대해서, 2011년도에. 현직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은 진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연결된다면 그때도 저희가 이 원후 수첩이 공개됐을 때 문제 제기했던 게 이거는 뭐 통정 거래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부자 거래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일치된 녹취록 나왔고 또 재판정에서 선수라고 불렸던 이모 씨가 원래부터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을 사려고 했었던 뭐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다는 취지와 약간 뭐 부합하는 또 그런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전부 좀 종합돼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대선 끝나기 전에 2년간 관련 수사를 그 문재인 정부 검찰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주장에 따르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뭐랄까요, 소환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안 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된 항변이자 그 어떻게 보면 방패막인데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히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예. 그 당시 저희 여당이었던 의원들이요. 예. 항의 방문도 심지어 갈 정도죠. 검찰에. 네, 수사가 잘 그때도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됐었다. 그래서 막 더불어민주당이 막 박수치고 와 환호하고 그러면서 그거 결과가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뭐 열심히 수사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때 안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진 상당히 작가님? 다른 거죠. 예. 아니 그때 그 검찰에서 이거 수사 제대로 하라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씨 친정권 검사 아닙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털었는데도 안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분도 그 검찰 식구라서 봐준 건가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도 수사가 안 된다는 문제 제기했었던 건 아마 김준권 교수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유와 맥락은 저희들이 그때도 여러 가지 짐작은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와 맥락으로 수사가 그때도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사가 왜 안 되냐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다 항의 방문을 했었던 거고 예. 그래서인지 아니면은 뭐 검사들의 뭐 양심의 문제인지 만약에 진짜 혐의 없으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냈을 텐데 그 결론도 못 내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선판이 싱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혐의를 못 내리고 끌고 갔고 친정권 검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글쎄요. 지금까지도 왜 결론을 못 내릴까요? 그러면. 그리고 범죄 일람표나 이런 데는 또 왜 거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시가 돼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안 한 것이다. 아니죠. 검사들 것이다? 마음에도 이걸 무혐의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이라고 보는 측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이제 특검법 추진을 하시는데 네. 이게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만 가능하고 지금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추천까지 가능하겠느냐? 특히 대통령이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명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넘어올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김성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법을 상정하거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적 의혹이 커져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력이 발생한다면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주변 문제를 계속 원인으로 거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특검이 꼭 안 될 거다라고 보고 김성희 소장님 마지막 질문. 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이게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반발해서 정치적 맞불 성격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당시에도 본부장 비리 특검은 해야 된다. 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없던 주장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대선과 지선 끝나고 패배한
뒤에 저희들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황이 좀 끝나는 무렵에 지금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무혐의로 지금 덮어주고 있거나 털어주고 있는 듯한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그것을 새로운 증거에 힘입어서, 바뀐 상황에 힘입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증거라고 말씀을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예. 새로운 네. 증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법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다 네. 확보하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네. 마무리해 주세요. 20초. 저희들이 서초동에서 들었던 그 소문 중에 하나는 그 검찰들이 조사했던 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되면 굉장히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문들을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동기 평론가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